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자전거 한번 딱 당겨 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운동하세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뭐 이렇게 걷는 사람, 뭐 자전거 타고 휴게실 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 과연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또 호기심을 가져봅니다. 연봉이 한 몇 억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양반들은 텔레비 나올 때 한 번도 스마트폰 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돈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연봉이 1,000단위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본다 이런 생각이 또 호기심이 내가 생깁니다. 에?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연봉 얘기를 따지는 거야?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더워지는 여름에 어떤 음료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음료가 여름에 먹어야 좋으냐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점심시간 지날 때 보면 점심을 잘 먹고 뭘 그렇게 젊은 아가씨들 또 남자들도 들고 다니는 종학들인지 뭐 아저씨인지 뭔지 몰라. 점심 식사하고 뭔가 들고 가. 전부 다 음료수예요. 뭐 콜라, 사이다, 각종 탄산음료. 맛도 자극적이고 색깔도 또 이쁘잖아요. 뭐 환타, 오란시, 뭐 무슨 화이바 이런 것들. 자전거 타다가 거기 가다 보면 뭐 스포츠 음료들 쫙 먹고 알반스 있고 쫙 또 이렇게 뭐 먹는 사람도 있어요. 다 보면 아주 다 뽀대내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몸에 유용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이거 헌혈차가 와가지고 그 환타 하나에다가 크림빵 하나 주니까 그거 빵 사 먹으려고 딱 가서 헌혈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청량음료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지고 싶고 먹어야 되는 중독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탄산음료의 유해성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코카콜라입니다. 콜라를 많이 먹는 나이가 폭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의 원재료는 그 회사의 두 사람만 알고 원재료를 배합할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코카라는 나무잎과 그죠? 코카라는 나무잎과 콜라라는 나무 열매에서 이것을 채취했어요. 그 성분 이름을 따서 그 성분을 따서 코카콜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코카나무는 코카인의 원천이에요. 그 다음에 콜라 열매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코카인도 우리 몸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카페인도 우리 몸 별로 안 좋은데 이 두 개가 합성됐으니 이중으로 안 좋은데 왜 크게 그렇게 땡기냐 이게. 피자 먹고 나서 딱 땡기잖아요. 피자 먹을 때 이 콜라를 먹으면 맛이 죽여주잖아요, 자오간. 미국의 보고서를 보면 어린 시절에 콜라를 많이 먹는 아이일수록 범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청소년 범죄, 묻지마 이런 것들,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청량음료를 많이 먹는 데서 기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이런 정신분열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선 코카인과 카페인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물질들입니다. 여기서 콜라를 많이 먹으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커피, 홍차, 코코아 등에 원래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 천연적으로 들어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첨가물로 가장 많이 넣는 식품이
콜라입니다. 콜라 한 병당 4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불안과 흥분을 거쳐서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심장혈관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우리 몸속 생체막을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통과를 하므로 임산부가 먹으면 태가 잘 자라지 않고 저체중아, 아시겠어요? 저체중아가 태어난다. 동물 실험에서 기형 형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카인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뭐 다 알 거예요. 이건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눈, 코, 인후의 점막을 자극해서 마취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쓴맛이 나죠. 아주 강한 쓴맛이 납니다. 조금만 섭취해도 식욕 감퇴, 피로 회복, 각성 효과가 커서 어떨 땐 또 쾌감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이렇게 섭취하실 때 우울증, 불안감, 자극과민성 수면장애, 만성 피로, 정신혼란, 편집증, 그리고 더 나가면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아주 독성 물질이에요. 이런 게 어디에 들어있냐? 코카콜라, 우리가 먹는 콜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코카콜라는 녹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인산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량음료를 먹으면 아주 상쾌한 청량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산염 때문에 그래요. 이 인산염은 무기금속과 결합하는 힘이 강해서 공장에서는 녹을 제거할 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도 가끔 뭐 볼트 너트나 뭐 못 같은 게 녹이 슬었을 때 이 콜라에다 담궈놓으면 녹이 싹 없어지잖아요. 녹을 털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쌀 등에 들어있는 이런 천연인은 괜찮지만 인공적으로 첨가되는 이런 인산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 인은 혈액 내에 녹아서 몸속의 철분과 칼슘, 아연 등의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카콜라를 먹으면 금방 오줌이 마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오줌 누울 때 거기에 뭐가 빠져나가? 칼슘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칼슘을 보충해서 뼈다귀에서 칼슘을 또 뽑아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생긴다, 뭐 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일단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고 골수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보면 쥐 이빨이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두개골이 얇아졌다. 뼈 기능이 소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얇아지면 외부 충격에도 민감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창조 능력, 즉 기획력, 생각이 떨어져요.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콜라 먹는 놈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은 콜라를 자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청량음료를 자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번째는 비만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청량음료에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수한 당을 에너지와 바꾸는데 여기에는 지금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등 무기질 등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이걸 다시 빼앗아요. 그래서 몸 안에서 비타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콜라를 먹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노골노골해지고 졸음이 오고 입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때 에너지로 쓰고 남은 당은 피하 지방에 축적돼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뚱땡이들은 보면 다 청량음료를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끊어야 살을 뺍니다. 그거 청량음료 끊지 않고서 살을 뺀다는 것은 웃긴 얘기입니다. 청량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속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청량음료의 탄산가스와 카페인이 위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위궤양이나 위산과다에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량음료에 첨가되어 있는
색소와 기타 첨가물이 문제입니다. 에? 이 많은 색소, 단일 색소로도 우리 몸속에 발암성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색소들이 혼합됐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건 연구해야 될 분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뽀대내면서 뭐 운동하는데 보면 아주 뽀대내고 자 이렇게 무슨 알반스 입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오늘도 이 자전거 타다 보니까 쫙 아주 스포츠 음료를 쫙 먹고 땡기고 있어요. 과연 저게 얼마나 좋을까? 스포츠 음료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이온, 무기인산염, 구연산 등 전해질이 들어있고 거기에 설탕, 포도당, 과당 등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포츠 음료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트륨 아시겠어요?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또 작용돼. 두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합인산염이 첨가돼요. 이것이 입맛이 쫙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중합인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린산칼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또 우리 몸속에 칼슘을 뽑아내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스포츠 음료든 청량음료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골밀도, 뼈다귀는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천연 당류는 괜찮은데 이거 인공 합성물이 문제입니다. 인조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여름이 되면 외부는 덥고 몸 내부는 반대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삼복도에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하는 삼계탕이나 보신탕, 뭐 또 영양탕, 무슨 매운탕 이런 것들을 먹어서 속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 차가운 상태에서 이러한 청량음료들을 먹으면 혈액이 잘 돌질 않습니다. 혈액이 빨리 돌아서 이러한 분해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분해 배출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서서히 혈액이 끈적끈적돼서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게 바로 이런 청량음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뭘 먹냐 이게요. 청량음료는 쉽게 해서 독입니다. 청량음료와 스포츠음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탕이 과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좋은 게 뭐냐 이게? 물입니다. 물이 보약이에요. 여름엔 아시겠어요? 설탕물, 색소, 카페인, 코카인, 머리가 멍해지고 건망증, 치매, 머리가 얼빵해져요. 근데 뭘 그런 스포츠 음료 뭐 뽀대내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물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료들, 음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들, 이 유해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이 최고. 아시겠어요? 물 먹고 염분이 부족되면 음식을 좀 짭짤하게 먹으면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면 여름에 우리 몸을 보완할 수 있고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또 좋은 이 당분이 들어가도 그걸 옅게 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다 하는 겁니다. 뭐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다 마찬가지 여름엔 먹어서는 안 될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은 여름일수록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또 보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시원한 물은 외부가 더워지면 몸 안은 차가워진다. 거기서 찬물 먹으면 몸이 병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 이것이 여름철에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더워지는 여름에 어떤 음료가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어떤 음료일지라도 자주 먹으면 여름철의 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포츠 음료가 아니라 물. 아시겠어요? 물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 많이 먹고 여름을 건강하게 지냅시다. 화이팅!